예,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특검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를 불러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조사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일단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숙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라던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를 안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항소가 포기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 이제 항소를 결재했던 거죠. 결재하고 시한을 이제 7분 앞두고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지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보도를 보니까 조금 전에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중앙지검장이 의견은 달랐다. 예, 맞습니다. 의견은 달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예. 책임을 지면서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자신이 지시했다 하면서 일단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팩트들인데 네. 항소 포기는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대체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형만을 다룰 때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을 때 이제 항소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게 특가법상의 배임죄가 아니라 일반법인 형법상의 배임죄로 업무상 배임죄로 이제 중형이 내려진 거예요. 피고인들에게 5명 모두 중형이 내려졌는데 그것도 하나 이례죠. 이거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성남도계공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이 두 사람은 검찰의 구형보다 양형이 높게 나왔어요.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봐도 항소 포기가 좀 이례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는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이 범죄 수익이 큰 거 이런 사건들 되게 항소를 하죠. 뭐 피고인이 하면 또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항소 시한 얼마 앞두고 이런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이쪽의 논리는 이 검찰의 논리는 이미 이제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던 것이고 또 민주당의 그 입장을 보니까 그동안 너무 검찰의 항소를 너무 남발해 왔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적정한 법 원칙에 따라서 항소가 포기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법무부가 지시했는 의견 참고했다고 했는데 누구의 의견인지 또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강도 높게 여러 가지 정말 그 수위 높은 발언을 해가면서 비난을 네. 했던데 일단 뭐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례적이다. 당분간 파장 계속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진우 지검장이든 노만석 직무대행이도 오늘 차례로 입장문 냈고 네. 내용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진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좀 달랐고 설득했지만 안 됐다라는 네. 부분을 또 어쨌든 이제 확실하게 밝혔고요. 수사팀 안에서도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 파장 계속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 법무부가 뭐 개입했는지 직접적 정황 증거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법무부가 분명히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노만석 그 대행 입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수사팀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항소 자제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죠. 항소 자제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판례를 보니까 주로 이제 전부 유죄 판결을 받든가 아니면 양형에 좀 문제가 있어 부당이 있을 때 해당되는데 이 사건은 명백히 일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항소 자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동 항소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제 격렬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는 법원의 형량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럼 뭐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냐,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추징금이에요. 7,800억 원이 넘는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지금 뭐 400억 원 정도만 지금 그 김만배 씨에게 추징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럼 이제 이거로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부당이득이 모두 김만배 씨나 그 일당도 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7,800억 원 정도로 지금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이 1심에서 확보한 400억 원 이외에는 이제는 일체 환수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국가가 환수해야 될 그런 이익들을 다 왜 포기해서 이렇게 사익으로 편취하게끔 만듭니까?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더 논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소 자제냐 항소 포기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를 함으로써 국가가 환수해야 될 이런 불법 이익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익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 사법형사 체계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건 4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위헌 판결을 받거나 두 번째가 이제 그 해당 법 조항이 없어져 가지고 면소가 되거나 세 번째가 검찰이 검찰이 이제 그 이른바 공소유지를 포기하거나 또 네 번째가 피고인이 사망할 때인데 이번에 세 번째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특정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이쯤에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유지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은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례적인 것도 맞고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까에 대해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찰의 항소 관행에 대해서 좀 비판한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분별적으로 이게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뭐 그건 추정이니까 그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원칙론적인 얘기예요. 검찰의 항소가 무죄가 나는 사람을 억지로 항소를 해가지고 굳이 죄를 만들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인데 검찰이 참 유감스러운 게 지난번에 3월 달인가요? 올해 3월 달 지난 3월 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을 때 얘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이제 구속 그 날짜 날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때문에 석방했던 적이 있죠. 그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지금. 그리고 그 즉시항고 안 했잖아요 그때. 석방을 이제 법원이 했는데 즉시항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검찰의 권한인데 그때 법원의 행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권한을 행사 안 한 것도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가 김건희 씨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그랬어요. 지난 정권 때의 검찰이지만 이번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즉시항고 이거 지금 항소를 포기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좀 이해는 좀 안 가요. 대장동 사건의 이 피고인들이 이제 중형을 받았으니까 항소를 안 한다고 합니다만 중앙지검장이 결재했던 사건인데 그리고 그걸 이 시한 얼마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취소되는 것도 항소가 포기되는 것도 항소 자제다 포기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항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제는 뭐고 포기는 뭡니까? 그냥 항소 안 한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대체 검찰은 정말 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어쨌든 차례로 냈잖아요. 입장을 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 평가하세요? 입장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예. 노만서 검찰총장 대행이 예.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깨끗하게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지시했다. 이거 검찰이 굳이 항소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면 그게 누구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노만서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하려면 화끈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처럼 얘기를 할 했어요. 거였어야 이렇게 법무부의 된다는 의견을 말씀이시군요. 참고해서 내가 지시했다. 근데 중앙지검장 얘기는 의견은 달랐다. 그런 지시 따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의 표명했어요. 다시 말해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겁니다만 그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결재했었잖아요. 결재했었는데 그 결재를 자신이 걷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만서 검찰총장 대행의 말이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지시했다면 되는 건데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뭐 사실이겠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여야 간에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네. 오히려 입장을 내서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입장을 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근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지만 예. 나도 사실은 결정은 내가 내렸지만 어찌 보면 나도 내 100%의 내 자의적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일종의 근거를 남기는 사법적 알리바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잘 아까 질문 주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 항소자재가 좀 예.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법무장관이 동의 100% 동의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장 먼저 그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대통령 관련된 이게 그 범죄 혐의냐는 거죠.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반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강백신 검사는 뭐라 했냐면 대검사 판단뒤 보고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건 강백신 부장검사의 주장이고, 근데 지금 노만석 저 대행의 얘기도 보면은 뭔가 지금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게 자기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법무부와의 일정한 의견을 거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까지는 볼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법무부의 입장이 반영된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그래서 지금 그러면 법무장관 탄핵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 탄핵 뭐 성사 여부는 상관이 없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어쨌든 재판은 중지돼 있으나 대통령이 지금 관여돼 있는 그런 재판 중에 하나가 검찰이 어쨌든 공소를 포기함으로써 이것도 공소 포기입니다. 공소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돼서 더 이상 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더 높은 형량을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더 추징할 수도 없는 이런 사안을 만드는 것은 국가 권력이 국가가 원래 해야 할 범죄 수익 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죄자들에 대한 더 높은 단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이 이거였느냐. 검찰을 순치시키고 검찰을 길들여서 결국엔 여권이 원하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냐라는 질문에 직면할 때는 사실상 그 좀 궁색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논란은 이제는 사법 논란을 넘어서 정치권 논란으로도 번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여러 목소리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 좀 듣고 다시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입니다. 검찰이 당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불리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일단 지금 당장 이야기 나오는 거는 국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해야 된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이런 어쨌든 국민적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 현안 질의 할 수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또 현안 질의 해라 말아라라는 거야말로 정쟁이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금 법무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지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른바 이제 검찰 지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말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의견은 어떤 거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아마 현안 질의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국회 상임위가 열린다면 또 상임위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제 불거진 얘기고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럽고 오늘도 지금 계속 논의가 그렇죠.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라고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입장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검찰이 무분별한 항소 이걸 이제 자제하는 하나의 그런 관행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돼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법무부가 분명히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리뭉실하게 할 게 아니고 어쨌든 노 대행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법무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 이것과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걸 가지고 또 계속 정쟁으로 하지 말고 이 법률적인 차원이니까 일단 예. 이걸 그리고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 연결시키는 것도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야당에서는 이제 오늘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고강도의 그 의원총회 그 발언을 했던데 그 야당도 그래요. 야당도 이 문제를 아까 이제 나경원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자회견 국가 해체 위기다. 또 독재 권력의 장막을 걷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넘는데 지금 독재 권력이다 얘기하고 국가 해체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과한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면 될 것을 이게 기회가 잘 됐다 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몰아가는 거 이런 행태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좀 법무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민주당에서도 뭐 국정조사, 상설, 특검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그 당장 저는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해야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맘먹으면 그 이거 뭐 국정조사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게 어떤 사안인지 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소 포기를 한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강백신 부장검사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사들을 국정조사하자는 건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는 이거 현안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최소한 저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여당에서도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는 차원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면 이렇게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이런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검찰 스스로가 이걸 포기했는지 입장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당연한 이유가 있다면 되는 거지만 검찰이 자동으로 항소하게끔 돼 있는 걸 안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그 대통령이 요구했던 무분별한 항소를 통한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 비리를 검찰이 눈을 감아주자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지 이거 정확히 입장을 들어봐야죠. 아니 국회가 그런 걸 안 하면 국회가 어떻게 그게 국민의 대의기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고 보고요. 양쪽의 검사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항의했던 수사검사들은 불러서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이걸 항소해서 계속 공소유지를 하려고 했는지 그 입장도 들어봐야 저는 이거는 법정에서 들어볼 얘기가 아니라 저는 청문회라든가 국회 상임위에서 들어보면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되고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줘야지 이걸 피하고 다른 국정조사나 다른 특검 하자 그러면은 저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휴일까지도 지금 상당히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 지켜보겠고요.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서 한 백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선물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사실이 빠르게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기현 의원은 이게 의례적으로 예. 여당 대표와 대통령 이 부인 사이에 감사의 인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 얘기를 하던데 그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2023년도에 그때 권성동 의원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이제 내려놓고 김기현 의원이 출마하면서 당선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윤심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경선 룰이 당대표 뽑는 경선 룰이 7대 3이었어요. 당심 7 그리고 3이 여론조사였는데 근데 나중에 이 당의 그 경선 룰이 바뀌었어요. 100% 저기 당심으로. 그 윤심이 아니냐라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2023년도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슨 또 이것도 백입니까? 하도 가방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제가 적어 갖고 다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무슨 백인지 가방인지 백도 디올 백도 있고 하도 뭐 시계도 고가 시계가 있고 이건 뭐 무슨 가방이라며요. 예, 다른 브랜드겠네요. 뭐 브랜드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 뭐 메모도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고. 근데 뜬금없이 그래 아무리 당대표 부인이지만 대통령 부인한테 뭐가 감사한 거죠? 이게 눈 가리고 앙호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볼 때 어느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저기 김기현 의원 아내를 그 배우자를 뭐 소환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지? 이것도 밝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도대체가 당심 그때 윤심이 반영돼가지고 윤심이 작동돼가지고 뭔가 한 거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 감사 메모가 들어있으니까 그 백인지 가방 안에. 이거 반드시 밝혀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저도 아까 무슨 항소 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 무슨 국가 해체 위기라고 얘기하고 왜 그 당시 그 직시항공권 행사 안 했을 때는 왜 검찰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때 국민의힘은 한 가지 잣대로 얘기를 해야죠. 잣대가 달라요 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어쨌든 김기현 의원 이 건도 스스로들이 밝힐 거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이걸 이제 와서 그냥 의례적인 감사 인사다. 그럼 국민들이 납득해요? 모르죠.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야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 민심에서 볼 때 그걸 옳은 거라고 보겠습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분은 어떤 분위기인데 김건희 씨는 뭘 받은 게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밝혀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특검에서도 이게 좀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살펴보려고 하겠죠. 일단 그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그런데 뭐 대가성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준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저도 충분히 기억합니다만은 당시 이제 여론조사 50과 그 당원 투표 50에 있었던 여론조사 경선,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룰을 이제 100% 당대표로 바꿈으로써 이제 사실상 후순위에 있었던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들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약간 룰 세팅을 한 것 아니냐, 룰 조정을 한 것 아니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 당시 그때도 그런 논평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당원 100%의 이제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된 것인데, 그것 또한 어쨌든 권력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서 당선됐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신인 당대표 부인이 현직 영부인에게 이제 감사 인사 표시로 백을 줬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뭐 거래라든가 대가성이라기보다는 과연 적절한 선물이었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윤리적 논란은 될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이것이 뭐 대가성 여부가 돼가지고 특검의 수사에서 무슨 혐의가 드러나거나 하진 않지만 최소한 저는 이렇게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직선제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그런 어떤 당대표의 또 부인이 이게 과연 대통령 영부인에게 합리적으로 줄 수 있거나 상식선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이었는가라는 점에서 윤리적과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질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8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양측 모두 이제 원래 하던 그러니까 대납은 없었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라면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특검이 이 수사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해 갈지가 좀 여부인데 어떻게 이 흐름 보고 계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에요. 명태균 씨는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되는 그 명태균 씨는 지금 참고인이고 어제 대지신문을 했는데 대지신문 해봐야 지금 말씀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했어요. 되풀이하고 딱이 밝혀진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김한정 씨가 후원회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한정 씨를 통해서 3,300만 원을 대납시켰다는 의혹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잘 방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명태균 씨의 얘기는 7번을 만났다, 2번을 만났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만난 거에 대한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 어쨌든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여론조사 13번 한 거에 대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김한정 씨를 통해서 그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그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그 거기에 그 실무자인 강혜경 씨에게 계좌에 돈을 보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입증이 딱 돼야 돼요. 그 입증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검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지 모르겠으나 오세훈 시장이 전 기소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재로 봐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지신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딱이 그렇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말이죠. 예.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뭐 저는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결국 양측이 대지신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결정적인 어떤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태균 씨의 오세훈 사기 미수 사건이 아닌가. 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수에 그쳤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자료화면에 나오나 들고 나온 저 경향신문 보도도 제공했던 13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2건이 조작된 12건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했던 거 아닙니까? 게다가 명태균 씨 스스로도 어쨌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그 조사했던 그 양반이 그분이 다 했다고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이걸 용역받아서 조사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그 자신이 만나서 오세훈 시장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든가 이런 것도 대단히 주관적인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대질신문을 통해서 오 시장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클리어를 시킬 수 있지 않았나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물론 이게 이제 특검이 물론 양측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이제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불기소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증거가 불충분하고 양쪽에서 결정적인 대질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좀 정치적 부담을 덜고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향해서 갈 수가 있고 특검이 다만 이거를 얼만큼 더 명태균 씨의 입장들을 좀 그 증거로 확보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8시간 대질까지 했는데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명태균 씨의 주장이 나오거나 뭐 증거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할 만한 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래도 한 곱이 좀 넘지 않았느냐 하는 저는 분석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